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봇입니다. 어제 캔들의 움직임이 조금 혼란스러웠죠. 이게 또 새벽 시간에 또 이제 부채한도 관련해서 또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될 것 같이 하다가 다시 재개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그런 것들을 재료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위아래 꼬리를 만드는 이제 선물 시장의 포지션들을 청산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으나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주봉의 시가 근처에서 가격 범위를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주말 동안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크게 이전 영상들과 관점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의 좀 체크 포인트들만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지금 이런 일목의 전환선, 일봉 차트상의 일목의 전환선이 이제 기울기가 내려오고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편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전환선 9개 캔들의 고저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6, 8, 9 이제 이러한 9개 캔들 반영되는 전환선을 형성하는 9개 캔들의 범위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이 진행된 이후 이 가격 구간에 머물러 있는 9개 캔들 모두가 이 가격 구간에 머물러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구간에서 전환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온 것들이 반영이 된 이후 이제 다시 좀 편편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겠고, 현재 어제 일봉의 복마감은 뭐 이제 이런 꼬리를 만들면서 가격 변동폭, 최종적인 가격 변동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환선 위로 마감해 주는 모습으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직전에 이제 한번 쭉 뺀 캔들의 몸통부를 많이 위협하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수평적인 저항 구간, 이러한 저점들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저항 구간에 대한 확정적인 돌파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후 진행되는 캔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가격이 아래로 이제 흔드는 경우에도 이러한 구간, 저희가 체크했던 중요한 지지 구간 26,849, 이 가격 구간은 정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구간에 대한 종가 이탈 없이 계속해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가격 구간과 범위에서 어떠한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 구간에 대한 확정적인 이탈이 없기 때문이고, 자, 이러한 구간을 이탈하는, 일봉상 종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경우 이제 양원 하단부까지, 최소한 양원 하단부까지는 열려 있는 모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지에 대한 점검과 여기에서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환선 위로 캔들의 종가를 마감해 주는 모습으로 주말간 그런 움직임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캔들이 이런 내려오고 있는 평행 채널의 중단부 위에서 이제 올라가서 캔들을 쌓아주는 것으로 반전의 가능성에 대한 모습을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RSI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로 형성된 RSI의 추세 구조를 돌파하는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런 추세선 근처에 RSI 캔들 자체가 머물러 있고요. 이러한 것들의 돌파를 하는 모습, 그리고 RSI 50선, 일봉의 RSI 50선, 이걸 보면 일봉의 RSI를 기준으로 구름을 만들어 놨을 때 이 구름의 하단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돌파 이후 5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된다면 이런 구름을 RSI 캔들이 뚫는 모습이 되는 것으로, 자, 이러한 모습은 이런 차트상의 평행 채널의 구조보다 조금 더 선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 보조 지표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의 일목 관점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이러한 선행 스팬, 음운의 확장은 이런 전환선이 만약 이제 따라 올라가게 된다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이 좁아지게 되면서 좀 작아질 수 있는 기대감은 있으나 현재 후행 스팬의 위치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던 후행 스팬이 어제의 움직임으로 다시 꺾였죠. 꺾이고 난 이후 이런 구간에서 머물고 있는데, 자, 여기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캔들의 26,489 이탈이 발생할 경우 후행 스팬이 종가로 마감됐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되면서 후행 스팬이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양운의 상단부를 향해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어떤 반전의 가능성, 이러한 내려온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관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하방의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꼬리, 그리고 이제 이런 캔들들이 나왔을 때 이제 좀 원웨이 상승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또 갑자기 이런 또 3일 동안 움직임 동안 또 조용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간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한 개미들의 성향과 잘못된 분석들이 좀 맞물려서 그러한 것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전히 좀 시간적인 검증 그리고 어떤 근거들을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인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구간에서 좀 그런 인내가 부족하고 또 시간에 대한 내성이 작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속단하려고 하는 습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제 이렇게 일봉상 다른 보조 지표들을 좀 같이 참고해 봤을 때, 자, 이러한 히스토그램의 저점의 상승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발생했던 데드크로스의 범주 내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MACD 관점에서는 보다 좀 확실한 좀 시그널을 위해서는 이런 히스토그램이 양수로 전환되면서 이제 이렇게 완만해지고 있는 MACD 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모습으로 상승 교체를 해주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까지는 어떤 매도 압박의 영향력에 있다라는 것이고, RSI는 아까 체크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D 시퀀셜을 통해서 보면 현재 지금 이런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 셋업 1번이 진행이 되고, 자, 어제 복마감에서 이전 4개의 캔들의 종가인 26,901보다 낮게 종가 마감을 이번 일본 캔들로 마감을 함으로써 상승 셋업 2번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3번이 찍히고 있는 것은 아직 복마감이 종가가 경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볼 수 있겠고, 현재 지금 오늘 진행되고 있는 캔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캔들이 이 하락 셋업을 이어갈 것인지, 일봉상 하락 셋업의 3번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냥 일시적인 비추세로 끊어내고 다시 상승 셋업 1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찾는다면 이전 4개 캔들의 종가가 되겠죠. 그러면 27,024가 될 것입니다. 27,024 위로 이제 오늘의 캔들이 일봉에 마감을 해준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하락 셋업의 연속이 끊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 조건이고, 일단 TD 시퀀셜 모델상의 일봉상의 키레벨은 27,024, 오늘 복마감을 여기 위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 상승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기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셋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라는 것까지 좀 보조 지표의 관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시간 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 봉 차트의 진행은 현재 이러한 제이버 트레이딩 프로 버전의 고점과 저점 시그널에 따라서 저점 이후 고점, 그리고 다시 저점 이후에 고점 신호가 출현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꺾어 내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래로 밀어내렸던 캔들이 이런 어떤 저항 기준, 명확한 저항 기준이 의문의 상단 또는
이제 후행 스팬이 닿을 수 있는 기준선이나 전환선 이런 곳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격적인 횡보 중에 꺾어내린 것으로, 자, 여기에 대한 과거의 분석에서 봤을 때 제가 거래손의 고래 비율을 통해서, 자, 이런 곳에서 좀 천장을 치려고 한다, 그러면서 또 선물 시장에 시장가 매도 볼륨을 통해서 이제 차트를 약간 인위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맥락에서 차트가 진행이 되었고, 어쨌든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런 의도를 배제하더라도 현재 음운 안으로 돌파를 시도했으나 다시 음운 밖으로 나온 이후에 현재 이런 진행되고 있는 음운 아래에서 음운을 돌아가는 모습으로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제 현재 이렇게 음운이 두꺼운 구간들을 좀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자, 이렇게 주말 동안 음운이 조금 얇아지는 구간으로, 비교적 얇아지는 구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비교적 매물대의 저항이 조금 옅어지는 곳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이런 두꺼운 음운의 영역을 아래로 돌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방에 저항의 근거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후행 스팬 역시도 현재 지금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을 돌파했다가 이런 캔들로 인해서 다시 빠지면서 전환선을 이탈하진 않았지만, 자, 캔들 구역을 따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준선과 전환선 아래 그리고 캔들의 아래로 내려온 그런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저항의 근거들은 명확하다라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가격 변동폭이 별로 없는 이러한 꼬리들은 뭐 이제 새벽 시간에 부채 한도 관련해서 그런 정치적인 쇼가 있었을 때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뭐 심리를 흔드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자꾸 뭐 되네 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흔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약간 정치적인 버티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어떤 좀 시간을 끌면서 가격적인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러한 캔들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매물대의 매도 압박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를 못 시켰다면 이제 이러한 움직임에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제 롱포지션 청산을 위한 스탑 헌팅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또 위협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모습은 이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여전히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4시간 봉의 다른 보조지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 차트 역시 이러한 구간에서 데드크로스 이후에 이런 캔들로 데드크로스를 형성하고 지금 MACD 라인이 데드크로스 이렇게 다시 완만해지고 있고 히스토그램의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으로 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MACD를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자, 이러한 골든 크로스 또는 데드 크로스 이후에 이러한 MACD 라인이 좀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시그널 라인 대비해서 좀 가파르게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로 발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만한 형태로 나왔을 때 이러한 것들은 거짓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MACD 라인의 어떠한 기울기 역시도 벌어지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닌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자, 이러한 것에서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준다면 이러한 움직임 자체 이후에 다시 한번 반전의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것으로, 물론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 것처럼 움직이다가 확 벌려버리는 그런 페이크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의 큰 움직임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떤 캔들의 지지 기준에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았으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MACD 라인의 기울기를 통해서 시장을 좀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자, 4시간 봉 TD 시퀀셜을 통해서 시장을 또 살펴보면 제가 이런 2번 캔들이 진행이 될 때
텔레그램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차라리 이번 셋업을 유지를 할 거라면 가격을 좀 끌어올린 상태에서 복마감을 해주는 것이 좋고, 아니라면 이런 셋업의 연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구간에서 캔들을 좀 위로 이렇게 쌓아서 복마감을 해줬다면 이러한 캔들 이후에 진행되는 이 가격 범위에서 움직일 때 이전 4개의 캔들, 그러니까 이 셋업의 연속을 만들 수 있는 캔들의 기준이 여기, 그 다음 캔들은 여기, 그 다음 캔들은 여기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가격 범위 내에서 움직이더라도 셋업의 연속이 쉽다라고 했는데, 자, 이러한 이번 셋업의 종가가 아주 타이트하게 여기에 붙어서 형성이 되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지금 캔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조금만 아래로 좀 떨어지더라도 이제 TD 모델상의 이러한 셋업의 연속의 기준 3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캔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캔들의 종가를 지켜줬기 때문에 3번으로 유지가 되었고, 4번 같은 경우 이러한 여기 캔들을 위해서 종가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고, 5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하지만 현재 지금 이것에 1번이 뜨고 있다는 것은 아직 복마감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 이러한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이 나는 것으로, 굉장히 이런 셋업의 연속을 해나가는 조건이 지금 굉장히 붙어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움직임에서도 이런 셋업의 끊어짐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격차를 벌려주는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TD 모델의 관점에서도 4시간 봉 차트가 여전히 좀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현재까지 이렇게 완성된 셋업으로 인한 하락 셋업의 완성으로 형성된 TD 모델상의 저항 라인,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상승 셋업으로 인한 TD 모델상의 4시간 봉의 지지 라인을 위아래의 움직임 모두 이제 깨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4시간 봉 차트의 어떤 추세의 방향성이 이렇게 쭉 진행돼 왔던 하락의 영향력을 끊어낸 것도,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상승의 영향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구간 이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시점에서 어떤 MACD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것은 좋은 접근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또 지지부진한 횡보 구간에서 이제 거래소로 입금되는 입금의 총량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매도 압박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잘 내려오던 거래소의 입금 총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 입금량에 대한 고래 비중은 다시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 것은 또 주말 동안 이러한 구간에서 가격적인 통제를 하면서 차트를 더럽게 그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또 이러한 것에서 벽을 쳐놓고 가격적인 통제를 하려고 하는 만큼 또 그런 벽이 열렸을 때 좀 본격적인 분출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확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OPR 매트릭을 봤을 때 현재 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음수로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왔던 단기 보유자들의 손절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이 되었고 또 진행이 또 되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지쳐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이렇게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에도 예측 레버리지 비율이 다시 이렇게 따라붙지 못하고 어느 정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단기 보유자들, 단기에 좀 유입될 수 있는 시장의 선물 포지션 또는 현물 거래에 대한 이제 그러한 주체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지쳐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펀딩 비율과 미결제 약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자, 미결제 약정도 해소된 이후 다시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그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지만 이제 펀딩 비율이 다시 음수 영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말인 즉슨 자, 이 구간에서는 현재 숏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어떤 시장의 심리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채굴자 관련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걸 잠깐 보자면, 자,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가격을 만들면서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거래소로 이동하는 채굴자들의 물량이 좀 증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고, 또 이러한 물량들이 주로 이동한 거래소가 선물 거래소라는 것이죠. 선물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물량들이 좀 이동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 차트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선물 시장이 주도하는 움직임. 그게 왜 그렇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래소의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좀 기록적인 수준으로 현재 선물 시장의 시장가 매수매도 볼륨만 가지고도 차트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려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호가창이 또 이제 굉장히 얇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지지 저항의 기준에 딱 닿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삐쭉삐쭉 이제 꼬리로 튀어나오는 움직임들, 차트가 좀 지저분하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변동폭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채굴자들의 매도와 관련한 스탠스를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인 이제 MPI라고 하는데, 마이너 포지션 인덱스를 본다면 현재 이러한 구간으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채굴자들의 매도하는 포지션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이렇게 어떤 하락의 추세가 진행 중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마이너 포지션 인덱스의 이제 상승 움직임은 어떠한 좀 이런 매도 압박을 만드는 것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진행된 하락 추세에서도 이러한 구간들, 하락 추세를 견인하는 어떤 좀 이제 덤핑으로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또 역설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자, 마이너 포지션 인덱스가 크게 증가하는 구간들을 보면 또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좀 증가했던 구간들을 보자면, 이러한 구간들은 어떤 랠리의 초입부였다라는 것이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구간들인데, 반드시 채굴자가 하락장을 견인하는 무조건적인 트리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채굴자들도 결국 자기가 채굴해낸,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 이제 보여진다는 것은, 물론 그런 즉각적인 어떤 하락을 만들기 위한, 하락을 대피하기 위한 시장가의 매도일 수도 있으나, 이제 이 다음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자,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매도를 위한 움직임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확실히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움직임은 단지 채굴자들이 많이 이제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해서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접근할 때 어떤 공식처럼 이런 움직임은 이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 그런 것인데, 저는 온체인 데이터는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이런 온체인 데이터의 분석 영역이 이제 과거와의 데이터를 비교한 그러한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주말간 좀 이제 주봉 시가를 기준으로 이러한 레인지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 구간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움직임, 아마 주말 동안은 조금 지루하거나 한번 크게 쏘거나 지루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오히려 CME 차트상 갭을 만드는 움직임을 만들 거라면 이제 주말 움직임에 이러한 가격적인 횡보 이후 어떤 발산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뭐 그런 방향과 어떤 이런 진행되고 있는, 아까 거래선의 고래 비율이 늘어나 있음에 따라 이런 구간에서 주봉 시가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누르는 모습이 관찰되는 만큼,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계속 머물면서 좀 시장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한 차례 또 수렴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 것은 이제 그만큼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좀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봤으면 하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이제 오른다 내린다 이제 대충 뭐 손절가 정해주고 어떤 포지션 대충 알려주고, 이제 뭐 방향이 맞으면 또 맞는 대로 해제하고, 또 틀리면은 이제 손절가 지정해 드렸으니까 안전하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뭐 그렇게 시장의 분석가처럼 행동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도 그게 더 쉬운 일이고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채널의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이제 제 영상을 접하시는, 제 아이디어를 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시각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이브 트레이딩 프로 버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약간 저점 신호 나오고 고점 신호 나오고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이렇게 이 신호 나오는 것만 그냥 읊어줘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에서도 상승 추세 신호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고점 저점, 이렇게 이런 신호만 읊어주면 저야 편하죠.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분석을 하기 편하게 이제 만들고 개발하고 되게 오랜 시간, 많은 자본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신호들은 소위 말하는 리페인트, 어떤 차트가 이제 신호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다시 그리는 게 없기 때문에 한 번 신호가 이제 완성되고 나면 이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임의로 수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 분석에 대한 결과를 관리하기도 좋고 제가 브리핑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읊어주는 것에 이제 끝나지 않고 좀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 뭐 데이터 분석, 그리고 보조 지표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영상에서 말하는 그런 과정들과 어떤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시도 이런 좀 시장을 스스로 이제 보고 스스로의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력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것이니, 시간 내어서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고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겠다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항상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이보셨습니다.